버스 정류장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진 건 아닙니다. 버텨야 한다는 힘이 그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은 괜히 건드리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문제 생길까봐 피하자는 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자마자 끊었습니다. 받아도 못 받아도 내가 미안해질 상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인데요? 어지럽다는 말을 지웠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위급함이 설명부터 필요한 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설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왜 늦는지, 왜 아픈지 늘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 집에 갔던 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시는 줄 몰랐어요. 환영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 일정이 좀 빡빡해요. 일정. 그 단어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식탁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먹어? 아들이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셔야지. 설명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웃음이 스스로를 접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영양. 제가 교육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갑자기 오시면 부담돼요. 부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아프단 말도 안 했고 돈 달란 말도 안 했고 집에 오겠단 말도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나는 부담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어기면 안 되는 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집이 정상으로 돌아간 느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분 드실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 말이 내 인생 요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졌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먹는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그날은 증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모든 숫자 뒤에 아버지라는 이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숫자엔 아무 이유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해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서 그래요. 오해, 부담이라고 말해놓고 오해라니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동선에서 벗어난 자리, 보이지 않는 위치가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누군가의 일정에 제가 끼어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부모 노릇은 평생이었는데 자식에게 나는 부담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됐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다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2부 집 문을 닫자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다리가 다시 풀렸습니다. 이번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내 집 현관이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질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대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초라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들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이름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찍힌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 이미 없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장할 권한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마치 이 집조차 잠깐 나를 망설인 것 같았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놓아버렸습니다. 서랍을 열다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아래 칸, 아무도 열어본 적 없는 칸, 봉투 하나, 두툼했습니다. 그 무게가 돈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번엔 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좀 그랬죠.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저희도 애 키우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상황까지 다 챙기긴 솔직히 힘들어요. 상황. 내 인생이 상황 하나로 줄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왜 그걸 저희한테 기대세요? 기대. 나는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르지 말아달란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 그 단어에 나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조용해질까? 아니, 아마 더 편해질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봉투 겉면을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마치 아직이다라고 말하듯 그날 밤 불을 끄지 않고 누웠습니다. 어둠보다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버스 정류장에서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3부.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차릴까, 누가 막을까,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건 어제 서랍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겉면만 봐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집 문이 열리자 아들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챌 법도 한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살짝 흔들며 봉투를 정중히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아버님, 그게 뭐죠?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봉투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공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말끝이 떨렸지만 나는 끄덕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천천히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서류, 그리고 몇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로 집안 전체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손가락 하나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눈치챘습니다. 이 봉투가 의미하는 바를. 아버지 이거.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모든 의미를 담아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그 말만으로 가족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방어막을 잃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행동만으로 그동안 쌓였던 힘의 균형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떨고 며느리가 손주를 끌어안아도 손에 쥔 서류의 무게가 이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며 속으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오늘 내가 판을 바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인 작은 손짓 하나로 끝났으니까요. 사부, 아버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봉투였지만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산 내역과 증서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첫 장에는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합계 18억 5천만 원이라는 부동산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내외 예금 계좌 내역 7억 2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 기록 3억 3천만 원까지 합쳐 총 29억 원이 넘는 자산이 정확히 가족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끌어안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들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한 장씩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로 가족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과 내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은 전부 내가 결정한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희가. 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 하나로 그동안 가족이 쌓아온 무시와 부담감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의미를 갖는구나! 이번에는 누구를 이긴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체로서 승리한 것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족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계획과 준비, 그리고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힘 앞에서 그저 숨을 죽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초라함과 무력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부담도 아니었고 오직 자신만의 선택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